이 현장 같은 경우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책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수납할 게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곳곳에 저희가 수납하실 곳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드린 그런 현장이고요. 50평형, 40평형대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 시공 사례를 좀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57평형 좀 대형 평수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평수인 만큼 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쪽에도 키 큰 장, 이쪽에도 키 큰 장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도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EP 판넬이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아치로 한번 꺾어줘서 곡선을 줬고요. 매립등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다 차키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디퓨저를 놓을 수도 있고 문짝 한 짝당 한 짝당 사이즈를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이 바닥의 디딤석의 길이까지 저희가 미리 다 제어를 해놨던 그런 현장입니다. 이 위에 장을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장 자체가 좀 깊기 때문에 올라가서 밟고 올라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속으로 제작을 해서 좀 튼튼하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하나 더 신경 썼던 디테일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라인 조명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눈이 부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배치하지 않고 라인 조명은 저희가 이쪽으로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제 프레임으로 금속으로 제작을 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스윙 방식으로. 그래서 이 디딤석 같은 경우도 이 중문의 사이즈까지도 여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신발이 이 중문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것까지 신경을 쓴 그런 곳입니다. 주방 발코니 겸 세탁실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인데요. 기존에 이제 터닝도어 내지는 유리문으로 많이들 설계를 하세요. 이 평형수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는 여기를 이제 좀 히든도어로 풀었어요. 우드 필름을 적용해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텅 비어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창문이 있었고 저희는 아예 여기를 터버렸습니다. 화분을 놓든 장식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설치를 해서 창문을 열고 닫는데도 간섭이 없도록 해서 저희가 높이를 제어를 했습니다. 지금 입구방을 보시면은 이쪽 방과 이쪽 방의 문짝이 사실은 여기에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이 이제 앞쪽으로 빠져 있죠. 이렇게 앞쪽으로 뺀 이유는 이 복도의 완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 문을 앞으로 잡아 뺀 건데요. 이곳은 입구방인데요. 자녀분 두 분이 이제 이쪽 방과 저쪽 방을 쓰실 예정입니다. 기존에 여기는 화단이 있었어요. 화단이 있었고 이쪽으로는 이제 책장이 있었는데 책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과 저쪽 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화단은 저희가 재사용한 상태로 안에다가 이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윈도우 시트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보통 우리 요즘에 일괄소등 스위치 많이들 계획하시잖아요. 그래서 복도 3로 스위치와 일괄소등 스위치를 계획을 해드렸고요. 공용욕실 같은 경우에도 구조상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스위치가 이쪽에 있었고 문 여는 손잡이가 여기 있었어요. 문이 이쪽으로 열리게 되면 문을 다시 닫는 번거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 손잡이 방향을 변경을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서랍으로 계획을 해드렸고요. 이 세면대 밑으로 배관들이 전부 다 지나다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서 이 공간까지도 수납을 쓰실 수 있도록. 여기 같은 경우는 조적 파티션의 이 깊이까지 미리 다 계획을 했던 현장이에요. 조적 파티션의 깊이가 생긴 김에 그냥 내비두면 아깝잖아요. 안쪽에다가 항상 이렇게 매립 선반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벽체가 웬만한 필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객님께서 공사 진행 중에 갑자기 빔 프로젝트를 구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빔 프로젝트용 페인트로 칠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님께서 굉장히 흔쾌히 응해 주셔서 빔 페인트 전용 도장으로 진행이 된 현장이고요. TV가 없으셨고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걸 거실에 배치를 하기를 원하셨고 수많은 책들 그리고 수많은 CD들을 어디다가 보관하느냐가 이번 현장 이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는데요. 저희가 피아노는 저쪽으로 배치를 해드렸고 전부 다 매립등으로 제어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대형 평수다 보니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랙 조명을 배치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는 저희가 실린더 조명을 계획을 해서 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만 약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스팟 조명을 저희가 계획을 한 거죠. 실링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루시에어의 화이트 헤이븐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여기는 CD장, 여기는 책장으로 약간 언밸런스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타일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나가고 타일 제품 특성상
타일을 붙이게 되는 본드 자체가 시멘트류이기 때문에 온도를 뗐다 안 뗐다 하면서 안에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타일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대리석 느낌이 나는 마루였던 거죠. 600각 사이즈 좀 큰 마루를 선택을 했습니다. 벽체의 필름톤과 바닥톤이 최대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바닥 마감재를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된 거죠. 평형대 대비해서 기존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 주방이 굉장히 답답해 보였어요. 양쪽으로 꽉 막혀 있는 키 큰 장이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키 큰 장이 있었고요. 이쪽에도 키 큰 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방에 대한 스위치가 이쪽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 확 터놨죠? 여기 있던 스위치를 여기로 옮겨드린 거고요. 이 벽체들은 전체적인 컨셉에 맞도록 전부 다 같은 필름으로 쭉 이어온 곳입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큰 홈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한 이 광파 오븐과 여기에 배치된 이 밥솥은 원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 배치를 고민했던 곳은 이쪽이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뭔가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이제 냉동을 돌려 먹을 때도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나 남편분들께서도 자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동선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 이번 상판은 저희가 세라믹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클라이언트 분께서 서울에 직접 가셔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해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질감이나 이 색깔 톤 자체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어울릴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던 이유는 여기 있는 이 하부장을 저희 들어간 이 벽체의 같은 톤들로 이제 제작을 하게 돼서 우드였기 때문에 이 좀 특이한 상판을 받아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1200으로 계획을 하고 요 길이는 저희가 3200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1200으로 계획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양면 수납이 가능해진 거죠.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마감재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필름, 여기는 브론즈경, 필름이 세라믹과 만나고 이 필름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트랙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일랜드를 받아줄 수 있는 이 벽이 한 판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테리어용 필름은 1200 와이드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저기에 트랙 조명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 1200짜리 필름을 한 번에 붙이게 되면 이 골 마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3cm짜리가 되는 트랙 조명으로 이 아일랜드의 끝선을 마감을 해준 겁니다. 이 트랙 조명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노출되는 직접 조명 제품을 선택한다면 굉장히 눈이 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 실린더로 적용이 된 액세서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장들이 냉장고가 굉장히 잘 맞죠? 이 냉장고 색깔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손잡이 라인하고 이 장들의 목 찬넬 간격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키 큰 장 들어오고 냉장고 키 큰 장 들어오다가 여기서는 이제 유리장식장이 들어오고요. 이런 장들만 연속되다 보면은 좀 심심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유리장을 적용을 하고 안쪽에는 조명을 매립을 해드린 거죠. 여기는 주방 발코니랑 통하는 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걸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손님이 왔어요. 인터폰이 울리는데 저기 갔다가 다시 현관까지 가기는 너무 멀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현관이 나오죠. 구조를 굳이 바꾸진 않았고요. 다만 여기서는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히든도어로 보일 수 있도록 보호 장치만 한 거죠. 저희 클라이언트 남편분의 서재가 될 공간입니다. 공간을 좀 분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공간 분리를 천장도 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천장은 저희가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장들과 같은 필름을 적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오픈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안쪽에는 조명을 매립을 해드려서 뭔가 DP를 해놓을 수도 있을 테고 뭐 책이 많으시니까 책을 놓을 수도 있을 테고 여기 들어가 있는 요 행잉장은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여기에 기둥이 있음으로써 이 가구 배치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룸 공간으로 내비두더니 여기다는 저희가 행잉장을 계획을 해드리고 위로는 선반, 밑으로는 라인 조명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쪽으로도 저희가 가벽체를 세웠죠. 가벽체를 세운 이유는
우리가 이쪽에서 측면으로 이 장을 바라봤을 때 이 행ring장의 측면, 이 선반의 측면이 보기 싫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선반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양쪽으로 벽체가 있어야 돼요. 이 벽체를 이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끄는 이유는 여기다 뭐 공기청정기가 될 수도 있고 협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벽체는 여기서 끝, 여기는 뭔가 DP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한 거죠. 안방입니다. 여기도 이제 좀 많은 디테일이 적용이 됐는데 붙박이장 문짝의 두 쪽과 이 단내림의 깊이를 같이 제어했습니다. 이 문짝의 전체 사이즈는 동일하게 제어를 하고 이 문짝의 두 짝의 사이즈와 이 단내림의 깊이를 같이 해서 좀 더 완결성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문이 하나 있죠? 드레스룸으로 내지는 세탁실로, 안방 화장실로 통하는 공간입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이쪽으로는 화장대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울은 저희가 터치 형식으로, 하부는 서랍형으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세탁실이 주방 발코니 쪽에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타워형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쪽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하부 장을 계획을 해드렸는데 위에는 오봉이 있죠.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여기서 건조기에서 빨랫감을 꺼내서 여기서 간단하게 개서 넣거나 간단하게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부부욕실입니다. 이 문 여는 방향도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거실 욕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 방향을 변경을 했는데 이 문을 이쪽으로 닫게 되면서 이쪽으로 죽는 공간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벽체를 저희가 새로 세워드린 거예요. 여기엔 간단한 수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린 거죠. 욕실장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분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면대에서 섰을 때는 이 분절선이 보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우측이랑 좌측은 여다지, 요 가운데는 저희가 플랩으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많이 해오던 올 화이트, 화이트 우드 그런 현장보다는 좀 더 베이지나 아이보리 이쪽 톤에 가까운 계열로 저희가 이 자재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던 현장입니다. 화이트에 좀 지겨우신 분들이나 내지는 이런 대형 평수에 대한 아파트를 매수 예정이신데 이런 수납 계획이나 가구 배치나 주방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